10월 2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4% 상승한 3,823.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7% 하락한 872.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NK 동일기현, 넥스트칩 NCN, 효리메이텍, CP시스템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관세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1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전망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NK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핵심 기자재 기업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삼형엠텍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오늘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IM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한전기술을 수혜주로 주목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로봇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양산을 위해 부품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정밀 제어 장치 제조 기업인 사나 인텔리전트 컨트롤스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주문 금액은 6억 8,500만 달러로 옵티머스 로봇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해졌어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며 자동차 쪽과 연관된 재료를 붙인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효리메이텍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효림로봇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데요. 효림로봇이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동반 상승세를 이어오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효림로봇은 오늘 5.8%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P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인 로보웨이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CP시스템의 기술력이 전세계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주요 완성차 라인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효리메이텍 CP시스템 순입니다. 한편 SJG 세종은 자회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해지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SJG 세종의 자회사인 모비어스는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신공장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공급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완성차 양산 라인의 대규모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대차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엔솔 그리고 SK온의 로봇을 공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SJG 세종은 오늘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습도 센서 없는 열전도식 수소 감지 센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성사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된 대북팀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현재도 서울에 체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서 판문점을 취재하겠다며
임진각 최북단에 위치한 카페를 대관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을 기대하며 선제적인 촬영지 선점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형제 INC는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도 최대 주주인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최근 LG엔솔이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을 기반으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2차전지 업종이 AI 산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도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일부 기업들만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장마감 후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HN은 종업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처분 규모는 각각 104억 원, 8억 원입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장마감 후 같은 목적으로 111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 종목 모두 처분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한편 나노신소재는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나노신소재가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나노신소재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3,80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동일기어는 어제 장마감 후 자사주 취득 공시가 올라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규모는 47억 원으로 보통주 40만 주에 해당합니다. 취득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넥스트칩은 어제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오늘부터 권리락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2,585원입니다. 넥스트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넥스트칩의 최대 주주인 NCN도 동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달에 스킨부스터 신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한 가운데 출시 전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한스바이오메드가 셀르디엠의 국내 출시 병원 목표를 4,000곳으로 확대 중이며 해외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스킨부스터 판매사인 LNC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며 셀르디엠의 매출이 반영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한스바이오메드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AP시스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AP시스템은 최근 OLED 전장비 및 후장비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것으로 양수 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10%에 해당합니다. 양수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 밖에도 어젯밤 미국장에서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가운데 AP시스템이 아이폰 관련주로 묶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MCNC가 상승했는데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근거들만으로는 김범수 창업자에게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카카오그룹주들을 비롯하여 SMCNC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카오는 SM엔터의 지분 21%를 보유 중이며 SM엔터는 SMCNC의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지난 2023년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가운데 SMCNC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SMCNC는 최근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주주가 SM 스튜디오스 외 사인에서 SM엔터 외 사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인 SM엔터 외 사인의 소유 주식수는 3,937만 주이며 소유 비율은 30%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스는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 밖에도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만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Y바이오로직스는 독립리서치 스몰인사이트 리서치의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몰인사이트 리서치는 Y바이오로직스를 넥스트 키트루다로 평가하며 그동안 기술력과 성과를 입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Y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나이백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이백은 최근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나이백이 4분기에 열리는 글로벌 학회를 통해 비만과 BBB2가 셔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술 이전 파트너사도 공개하는 모멘텀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나이백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미국 이상을 준비 중이고 다수의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계단식 우상향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지 시간으로 2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30일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일정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엑스큐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HLB는 언론을 통해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의 치료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휴원스 글로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휴원스 글로벌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지주사들과 함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사토시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사토시홀딩스는 딥마인드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최근 양자암호를 적용한 드론 통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딥마인드는 지난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더큐브에는 CBI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월 말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동차 부문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자동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큐브에는 장마감 후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취득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스코비가 상승했습니다. 인스코비의 바이오 자회사인 아피메즈가 언론을 통해 자사의 미국 법인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근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합병 및 투자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파트너를 선정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NK, 3위는 흥하해운, 4위는 동양,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형지엘리트, 7위는 HJ중공업, 8위는 파미셀, 9위는 카카오,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조선기자재 관련주인 NK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코데즈 컴바인, 3위는 SMCNC, 4위는 좋은사람들, 5위는 형제INC, 6위는 KS인더스트리, 7위는 로보로봇, 8위는 SM라이프디자인, 9위는 CP시스템, 10위는 삼영엠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 SMCNC, 형제INC, KS인더스트리, CP시스템, 삼영엠텍입니다. 코데즈 컴바인과 형제INC는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SMCNC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KS인더스트리와 삼영엠텍은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CP시스템은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현대차, 6위는 한미반도체, 7위는 카카오, 8위는 네이버, 9위는 코스모신소재,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차전지 및 리튬 관련주인 코스모신소재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삼영엠텍, 4위는 에코프로 BM, 5위는 HLB, 6위는 로보로보, 7위는 고영,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코데즈 컴바인, 10위는 유로핏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영엠텍, HLB,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삼영엠텍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 HLB는 간암치료제 병용요법의 치료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